아빠한테 드럼 배우기로 했는데 하모니카 부는 법도. 하지만 하모니카는 그다지 관심 없다. 어쨌거나 지금 아빠는 내게 뭘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빠는 얼굴에 무슨 관도 연결되어 있고 온갖 복잡한 기계에 연결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이다. 엄마랑 같이 아빠 곁에 섰다. 엄마가 울며 아빠 손을 잡았다. 아빠가 엄마 손길을 느끼고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손만 맞대도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하다. 어쩌면 아빠는 지금 꿈속에서 엄마와 함께 가족끼리 항상 같이 가던 울프 호수를 거닐고 있을지도 몰라. 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일 거야. 엄마는 다른 손으로 내 손도 잡고 있었다. 로저가 3달 전에 차 사고로 엉망이 되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건 우리 셋이 전부니까. 엄마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보고 싶진 않았다. 그 경찰 아줌마. 그러니까 검은 여자를 지켜보느라 바빴거든. 검은 여자는 메러디스의 능력에 의해 인간 마시멜로처럼 다 타버렸는데 지금 아빠 침대 맞은편에서 우릴 쳐다보고 있다. 가족끼리 캠핑 갈 때면 항상 스모어를 만들어 먹곤 했는데 항상 내 마시멜로는 겉을 까맣게 태워서 바삭하게 만들었다. 그 마시멜로를 초콜릿이랑 크래커 사이에 껴서 누르면 안에 녹았던 마시멜로가 마구 삐져나왔는데 속으로 다 타버린 경찰 아줌마를 크래커 사이에 껴서 눌러 녹아내린 흰 내용물이 빠져나오는 걸 상상했다. 왜? 앞으론 스모어 못 먹겠다. 검은 여자가 날 빤히 쳐다본다. 아마도 눈도 새까맣게 변해버려서 진짜 날 보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저번에 봤을 땐 메러디스 침대 바닥에 몸을 말고 누워서 불에 타는 중이었다. 하마터면 상태가 좋아져서 돌아다니는 걸로 착각할 뻔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살아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엄마가 아줌마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건 역시 결정적인 힌트가 됐다. 한 2분 사이에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예감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미리 보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고 경고한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뭐든지 미리 경고하고 일어나는 거 아닌가? 누가 피라냐한테 다치고 나서 피라냐가 있다고 경고하진 않는다. 경고해주는 사람이 제프리 베이커거나 리사 웰치라면 또 모를까. 하지만 나라면 이랬을 거다. 어머, 조심해 리사. 물에 피라냐가 있어. 아, 너무 늦게 말해줬네. 화장실 핑계를 대고 잠시 자리를 피할까 생각하는 순간 흰색 가운을 걸치고 머리에 안경을 얹은 의사 선생님이 병실에 들어왔다. 안경이 머리에 얹어졌다는 걸 잊진 않았을까? 선생님 손에는 엄청난 양의 종이가 들려있었다. 매버릭 부인? 의사 선생님이 엄마에게 말했다. 괜찮으시면 잠시 가시죠. 따님은 병실에 있어도 됩니다. 엄마는 굳이 우리 성을 잘못 불렀다고 정정하지 않았다. 대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내 손을 잡아 아빠 손에 올린 뒤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 나갔다. 그런데 나가봤자 병실 바로 앞이라서 아빠 상태 이야기하는 걸 다 아는데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내가 못 들을 거로 생각하는 거야. 다 들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의학적 혼수 상태와 뇌 외상이라는 말을 했다.
병원에서 외상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좋은 뜻이 아니다. 심지어 병동 하나가 외상을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으니까. 경찰 아줌마는 계속 나를 쳐다보기만 해서 나도 같이 봐주기로 했다. 반이 쳐다보는 거, 나 진짜 잘하는데. 로저가 항상 그만 좀 쳐다보라고 해서 일부러 더 보다 보니까 가끔 눈 깜빡이는 걸 까먹어서 그것도 같이 해줘야 된다. 파스칼이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갈비뼈 부러져서 치료하느라 그 병실에 같이 두고 나와버렸다. 갈비뼈가 부러졌다니 좀 멋있는데? 한 번은 타일러 오닐이라는 애가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학교 애들이 전부 다 걔한테 가서 우와 하며 깁스에 낙서해도 되냐고 물어봤단 말이지. 나는 갈비뼈가 부러졌으니까 애들이 이것도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불타는 건물을 탈출한 것도. 하지만 메로디스도 같이 탈출했잖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멋짐의 정도가 떨어지는 느낌이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불타는 건물을 탈출했다면 내가 탈출했다고 해도 멋있다고 해줄 사람이 없다. 그나저나 메로디스는 뭐하고 있을까? 난 여기 있어선 안 돼. 경찰 아줌마다. 입안이 빨개서 말할 때 말한다는 걸 알기 쉬웠다. 입안마저 까맸더라면 저 아줌마는 난로에 던져진 종이뭉치처럼 보였을 거야. 그럼 가야 할 곳으로 가세요. 저 아줌마가 여기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 여자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죽는단 말이지. 그때 애완동물 가게에 있던 동물이 다 죽은 것처럼. 아줌마가 타버린 제복에 손을 대자 그 위에 달린 배지가 전혀 망가지지 않은 채 반짝인다는 걸 깨달았다. 아줌마는 그걸 만지며 말했다. 두마가 말하기를 난 죽지 않았어야 했대. 두마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종이가 구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맙소사, 저거 타버린 부분이 서로 그슬려서 나는 소리 맞지? 그 생각만으로 구역질이 났다. 이제 난 죽었으니 두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내게 할 말이 아주 많더군. 두마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들렸다. 두마가 말하자 아줌마의 배치가 좀 더 빛나는 것 같았다. 계획이 있었어. 두마가 말했다. 모든 것에 질서가 있지만 단 하나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고 지금도 계속 상황을 악화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둘에게 말했다. 복도에서는 엄마가 이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중이었지만 이젠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엄마가 날 흘끗 보더니 두 손을 맞잡았다. 다시 경찰 아줌마가 입을 뗐다. 너도 알고 있어야 해. 넌 저승을 끊어버리는 칼과 같은 존재니까. 우리는 저마다 목적과 계획을 위해 생겨났으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란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 혹은 망쳐버린 계획에 의해서 두 개의 길이 만나게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나 9살이거든요. 다 알아들어요. 아줌마가
대체 왜 나더러 칼이라고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아줌마는 지금 메로디스랑 펠릭스 아저씨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경찰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발 그러지 마요. 아줌마 피부가 거슬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조각조각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소리도 너무 끔찍해요. 괜히 마시멜로 아줌마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미안해요, 경찰 아줌마. 둘 사이에 일어난 사고로 계획에 큰 혼란이 생겼어. 펠릭스 클레이가 비밀 소지자 라지엘의 토템을 들고 다녀서 더 악화하고 말았지. 상황을 파악했던 펠릭스가 아들을 잃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했어. 원래 우리는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젠 엉킨 실처럼 돼버렸어. 아줌마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아팠다. 아카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아줌마가 잠시 날 쳐다봤다. 악화하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는 뜻이야. 왠지 그런 뜻일 것 같았어요. 아무튼. 몸을 기울여서 아줌마 방향으로 동태를 살폈다. 엄마랑 의사 선생님은 아직 이야기 중이네. 참나, 저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중간에 내가 식당 가서 뭐 사 먹고 와도 모르겠는데. 아줌마 말은 내가 메러디스랑 만나서는 안 됐다는 거네요. 펠릭스 아저씨랑도 그렇고요. 아니, 우리네 전부 만나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아줌마는 어쩌다가 우리랑 엮이게 됐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두마가 대답했다. 그간 내가 서멘사 필로레스를 복수의 아바타 삼아서 법과 관련된 직업으로 이끌어왔어. 우리는 서로 대화할 수 없었지만 내가 서멘사의 감각을 강화해서 그녀를 더 뛰어난 형사이자 사냥꾼으로 만들 수 있었다. 조지프 클레이가 제 아버지인 펠릭스 클레이의 마술을 구경하던 중 갑작스럽게 터진 방화로 인해 사망했을 때 서멘사는 라일랜드 폴즈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었어. 맙소사, 두마는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모양이네. 두마가 코를 높이 치솟은 채 한 손으로는 와인잔을, 다른 손으로는 외알 안경을 만지작대면서 플라워 아줌마를 슈퍼 경찰로 만든 걸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두마가 말하는 걸 듣고 있자면 그냥 말한 것도 꼭 제수탱이 버전으로 번역되어서 나오는 것 같단 말이야.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경찰 아줌마가 팔을 접으며 말했다. 아줌마가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대는 소리가 너무 소름 끼쳤다. 펠릭스 클레이와 직접 접촉하진 않았지만 현장에 그의 오라가 남아있었어. 그런 건 처음이었어. 오라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를 찾아낼 수 있겠다 싶었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쫓는 상대가 펠릭스 클레이라는 건 몰랐어. 이쯤에서 이건 말해야 한다.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줌마가 팔을 꼬고 조용히 나를 쳐다봤다. 지금? 어깨를 으쓱했다. 저 9살이라고요. 오줌보가 작단 말이에요. 알았다. 꿈에서 맡았던 타버린 햄버거 냄새를 풍기는 아줌마를 지나갔다. 엄마랑 이 선생님이 대화를 멈추고 밖으로 나온 나를 쳐다봤다. 엄마에게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복도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
내가 간 화장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상한 기구가 설치된 화장실이다. 심지어 못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기 근처에 당길 수 있는 줄이 있었는데 그걸 당기면 간호사나 다른 사람이 와서 구해주는 모양이다. 멀쩡한 사람도 저걸 당기면 와서 구해줄까? 막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려는 찰나 전등이 깜빡이더니 경찰 아줌마가 연기처럼 어딘가에서 형성되었다. 그 모습에 깜짝 놀라서 비명을 꽥 질렀다.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줌마. 펠릭스 클레이의 뒤를 추적하다 보니 존과 카밀라 패터슨 부부가 사는 집까지 가게 됐어. 그들은 불에 탔고 두 사람의 딸이었던 메러디스. 아니, 아줌마, 진짜 1억이에요? 저 지금 변기에 앉았잖아요. 전엔 귀신을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제 봤으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귀신은 다 개짜증이다. 예의 있게 굴려고 했지만 그거 알아? 당신은 이제부터 타버린 마시멜로 아줌마야. 외동딸인 메러디스를 남겨두고 죽어버렸어. 조지프 클레이를 죽였던 방화에 메러디스가 연루되어 있다는 건 몰랐지만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지. 펠릭스 클레이를 추적하고 메러디스의 부모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 알겠는데 지금 그 아저씨는 이 화장실에 없거든요. 화장실 휴지통이나 변기에 숨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디로도 갈 수 없어. 이제 병원에 묶인 몸이야. 내 시신이 치아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거든. 금방이라도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았다. 나한테 왜 이런 걸 말해주는 건데요? 나한테서 뭘 원해요? 나처럼 네 아버지의 운명도 일련의 사건에 의해 바뀌고 말았어. 비록 지금 나는 죽었지만 내 토템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기 전에 제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 마지막으로 내 복수를 도와준다면 내가 네 아버지를 도울게. 그렇게 하면 얽혀있던 우리의 길도 다시 풀 수 있고 상황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번 일로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졌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영향을 받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 해. 일단 생각을 해보자. 나는 햄스터 한 마리도 못 살려냈는데 지금 천사들이 나더러 최소 4명은 죽인 이 상황을 고치라고 하는 거야? 심지어 여기에 그때 죽은 애완동물 가게 동물들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집 두 채가 타고 우리 아빠는 혼수 상태에 빠졌단 말이야. 일단 저한테 2분만 주세요. 몸을 돌리는 아줌마를 보면서 아까 연기로 나타났던 것처럼 나가겠거니 했지만 아줌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었다. 어른 크기에 어렴풋이 빛나는 타버린 시체에서 바스라진 조각이 떨어졌다. 밖에서 기다려주면 안 돼요? 내 말에 아줌마가 한 걸음 떼며 연기로 흩어져 버렸다. 환장하겠네. 생각해보니까 그 아저씨는 아직 메러디스랑 끝낸 게 아닌 것 같다. 그 아저씨의 속내는 메러디스의 머릿속을 거짓으로 가득 채우고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처벌자로 사용할 생각이다. 문득 궁금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 재능을 줬다면 아저씨 재능도 그냥 뺏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손 털어버리고 족제비 닮은 아저씨의 엉덩이를 불구덩이로 뻥 차버리면 되잖아.
그러고 보니 불구덩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 나중에 내 병실로 돌아가면 파스칼한테 물어봐야겠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내가 누굴 죽일 수나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쉽겠지. 아저씨 근처에 가서 계단참에서 발을 헛디뎌서 목이나 부러지라고 하면 되니까. 하지만 난 언제나 아저씨를 죽이는 것을 피해왔다. 그냥 내가 그럴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 결론은 이거다. 아빠를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아빠가 아직 드럼을 안 가르쳐줬단 말이야. 아빠한테 못 배우면 돈 내고 선생님한테 배워야 하는걸. 마침내 보는 눈 없는 곳에서 볼일을 끝내고 손을 씻고 밖으로 나가자 날 기다리는 타버린 마시멜로 아줌마가 보였다. 날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너무 놀랐다. 덕분에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해졌다. 알았어요. 도와줄게요. 하지만 악수는 안 할 거예요. 방금 손 씻고 나온 데다가 아줌마 손은 너무 징그럽단 말이에요. 고맙다, 꼬마야. 두마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약속을 지켰는데 아빠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 사이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는 방식이다. 사이가 곤란해진다. 이 표현은 엄마가 내게 설거지 뒷정리를 시키거나 금요일에 학교에서 몽땅 받아온 그 주의 제출 과제를 정리하라고 시킬 때 자주 써먹는 말이다. 릴리, 당장 엄마가 시킨 대로 설거지 뒷정리를 하지 않으면 엄마의 사이가 매우 곤란해질 거야.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곤란이라는 단어는 반복할 때마다 더 크게 말하는 거였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 공갈 협박이지만 부디 아줌마와 두마가 약속을 지켜주기만을 바란다. 타버린 마시멜로 경찰 아줌마가 팔을 움직여서 가슴에 붙은 빛나는 배지를 떼더니 내게 건넸다. 받아. 나와 두마를 연결해주는 토템이야. 이건 유령 배지 아니에요? 제 말은 진짜 배지는 시신이랑 같이 영안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이걸 볼 수 없어. 그리고 맞아. 설마 죽은 경찰의 배지를 들고 다니는 걸 들키고 싶은 생각은 아니겠지? 죽은 경찰의 배지를 가지고 등교하면 멋지다고 죽여 세워줄 애들이 몇 생각났다. 하지만 내가 어울리고 싶은 애들은 아니다. 그래, 아줌마의 말도 일리가 있다. 다 타버려 바스락대는 아줌마의 손에 닿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손에 얹어진 배지를 잡았다. 배지가 손에 들어온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복도 불빛이 다 밝아지면서 주변 공기가 더 탁해진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공기 중에 먼지 같은 게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 그것에 대고 숨을 마시자 깨달았다. 맙소사, 아픈 사람이 가득한 병원에서 그 사람들의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게 됐어. 근처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곰팡내가 났다. 그것보다 더 별로였던 건 그 순간 복도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다. 조금 떨어진 곳에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벽에 기대어 있었다. 할머니는 움직임 없이 바닥만 내려다봤는데 그 할머니가 진짜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모습이 내 시야에서 자꾸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거든. 그리고 얼굴이 퉁퉁 붓고 보랏빛으로 변한 어린 남자의 하나가 바퀴 달린 침대에 앉아있는 것도 발견했다.
날 쳐다봤는데 과연 언제부터 저러고 있었던 걸까? 아줌마는 매일 이런 걸 봤어요? 갑자기 트름이 나오려는 게 아무래도 뱃속에서부터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억지로 삼키고 다시 말했다. 냄새가 너무 고약해요. 넌 이제 두마의 힘을 가지게 됐어. 넌 복수를 위한 대리인이 된 거야. 타버린 경찰 아줌마는 이제 조금 투명해진 것 같았다. 정말 연기로 만든 것처럼 보이네. 금방 적응할 거야.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펠릭스 아저씨만 죽이고 아빠를 살리고 싶어요. 아줌마는 점점 옅어졌다. 발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알라딘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다리도 흐렸다. 이 아줌마가 지니면 정말 끔찍하겠다. 소원이 악몽이면 괜찮으려나. 난 악몽을 빈 것도 아닌데 벌써 악몽 꾸게 생겼잖아. 펠릭스 클레이는 잊어. 내게 약속했던 것처럼 복수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아저씨를 잊으라니 무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해? 안 돼. 아줌마의 몸도 연기처럼 변해가는 중이었다. 이제 남은 건 머리랑 어깨가 전부다. 넌 메러디스 패터슨을 죽여야 해. 그리고 사라져버렸다. 잠깐만요. 다급하게 외쳤다. 두마의 배치가 내 손에서 빛났다. 손을 기울여 떨어뜨리자 땅에 닿은 배치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배치가 내 옷에 다시 생겨났다. 놀라서 그것을 빼려고 했지만 손가락은 배치를 통과할 뿐이었다. 복도에 있는 유령들이 말없이 나를 쳐다봤다. 네 아버지를 살리고 싶다면 메러디스 패터슨을 죽여야 해. 두마가 말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안 했어. 빽소리를 질러버렸다. 마침 옆을 지나가던 간호사가 내게 인상을 썼다. 아니, 했어. 메러디스는 아무 잘못 없어. 펠릭스 아저씨가 걔 잠시 홀린 거라고. 그 아저씨가 우리 둘 다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였어. 당장 내 병실로 돌아가야 한다. 파스칼을 데리러 가려고 병실로 달렸다. 나를 본 한 의사가 뛰지 말라며 부르길래 대신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다. 메러디스는 실타래를 엉키게 만드는 실이야. 두마가 계속 떠들기 시작했다. 진짜 제수탱이처럼 들렸다. 리사 웰치의 싸가지 무리 중 한 명이 말하는 느낌이랄까. 두마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난 파스칼이랑 대화하고 싶어. 네가 펠릭스 클레이를 죽이면 너와 메러디스는 계속 엉키게 될 거야.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엉켜버리겠지. 너와 펠릭스 클레이를 엮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메러디스 패터슨이야. 메러디스를 죽이면 닥쳐. 펠릭스 클레이는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사라져버려. 병실에 도착했더니 파스칼이 멋진 베스트를 입고 내 가방을 베개 삼아 침대에 늘어져 있는 게 보였다. 내가 두마 배지를 가지고 왔는데 파스칼은 놀라지도 않았다.
숨이 너무 찬 데다가 또 갈비뼈가 미친 듯이 아파서 잠시 쉬기로 했다. 파스칼, 나 자꾸 죽은 사람이 보여. 그리고 이상한 약속을 한 것 같아. 알아. 내가 경고했잖아.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 유감이야. 파스칼이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없어. 안타깝지만 넌 메러디스를 제거해야 해.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이건 나쁜 꿈이야. 일어나, 릴리. 일어나라고. 이해가 안 돼. 그 아저씨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아저씨는 너도 알고 완전 악마 같단 말이야. 그런데 도대체 왜 메러디스를 죽이라는 거야? 계획에 의문을 던지는 건 우리 몫이 아니야.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이대로 가야 해. 더 엇나가면 정말 큰 재앙이 닥칠 거야. 아빠가 회복하는 걸 원치 않니? 하기 싫었다. 상황은 바로잡고 싶지만 내 세 번째 절친을 죽인다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은 지금 이런 무리한 상황 때문에 내 약한 멘탈이 깨지는 건 모르겠어? 유감이라고 했잖아. 난 널 아껴. 너도 알지? 난 언제나 네 곁을 지킬 거야. 넌 우리를 위해서 이걸 해내야만 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널 인도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약속은 앞으로 더는 이런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뿐이야.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질 거야. 물건을 챙겼지만 파스칼까지 잡기는 망설여졌다. 결국 한숨을 쉬고 파스칼도 들었다. 너 이제부터 내가 가는 상담마다 같이 들어가야 해. 앞으로 상담이 필요할 것 같거든. 진짜 엉망이야. 그리고 나 어쩌다가 유령도 보는 거야? 네가 그랬잖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론가 가버리거나 연옥에 간 시신 속에서 기다린다고. 그러자 제수탱이 두마가 끼어들었다. 어떤 이들은 묻히는 대신 화장돼. 시신이 사라진 영혼은 돌아다. 넌 닥쳐. 두마의 말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함께 걸었다. 아니, 내가 걸었다. 아빠가 있는 집중치료실로. 흰 가운을 입은 이 선생님은 가버렸고 엄마가 다시 아빠 손을 잡고 옆을 지키는 중이다. 나를 본 엄마가 다가오더니 꼭 껴안아 주었다. 물건 가지러 병실 가는 거 봤단다. 엄마가 내 머리에 대고 말했다. 네.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지만요. 엄마가 혹시 내가 달라진 걸 눈치챌 수 있을까? 나는 엄마가 이전보다 달라진 걸 많이 느끼게 됐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엄마가 쓰는 데오드란트 냄새가 느껴졌다. 엄마가 쓰는 샴푸는 코코넛이랑 시어버터가 들어갔다. 그리고 심장이 무진장 빠르게 뛰었다. 엄마의 포옹이 맛으로 느껴졌다.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엄마가 따뜻했기에 나도 엄마를 꼭 안아줬다. 아빠가 힘든 상태이긴 하지만 회복의 기미가 보인단다. 엄마가 말했다. 엄마가 일부러 쓰는 높은 목소리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단박에 알았다. 꾸며낸 목소리로 듣자면 꼭 애 목소리처럼 들린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들으면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아빠가 괜찮아질 때까지 매일 병문안 오자. 엄마를 꽉 끌어안으며 말했다. 알았어요. 가는 길에 뭐 좀 먹을까? 오늘 하루 힘들었잖니. 아니면 그냥 푹 쉬고 싶니? 그거 좋네요. 엄마가 내 머리를 흐트러뜨렸다. 유쾌한 척 하려고 하지만 바로 옆에 혼수 상태인 아빠가 있으니 별로 티가 나지 않았다. 내일은 엄마가 휴가를 낼 테니까 같이 뭐라도 하자. 우리 둘이서. 어때? 전 학교 가고 싶어요.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말에 엄마가 슬퍼진 것 같았다. 아, 그렇구나. 그래, 평소처럼 지내는 것도 힘듦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지. 맞아요, 엄마. 그리고 난 우리 반 친구를 죽여야 하거든요.